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종건 대표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안종건 하면은 본인이 전라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 동지들과 전라도 본진인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광주시청 앞에서 엄청나게 큰 확성기 마이크를 잡고 5.18 공적 조소 까를 외쳤던 불굴의 투사, 불굴의 전사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을 당시에 야유를 하는 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온갖 육두문자 욕을 하며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안종건 대표의 용기, 또한 안종건 대표의 연설에는 흡입력이 있죠. 당시에 5.18 공적조소 까로 2030 세대들 얼마나 많이 뭉쳤습니까? 이런 안종건 대표의 집회는 그야말로 집회왕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안종건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이후에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죠. 그러나 이 안종건 대표는 전과사범 이재명의 재보궐선거에 들어와서 한바탕 휘저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경남 양산에 내려온 이후에 안종건 대표가 몇 달 동안 그야말로 소름 돋는 또 재치 있는 재미있는 집회로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이후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안종건 대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던 안종건 대표, 그 감방 안에서 결국은 척추염이라는 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보속으로 풀려난 이후 저희 집 주변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애들 손을 잡고 너무 아파서 얘들아 천천히 가 아파. 제가 가서 손을 잡고 안종건 대표 아니에요? 안종건 대표 왜 이래요? 왜 그래요? 아주 척추염 좀 몸에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저 보수우파 오피니언 리더들과 보수단체들 도움을 좀 안 줬습니까? 했더니 온갖 육두문자 욕을 하면서 그 개 XX들,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느냐.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영치금 그런 게 없었다. 라며 서운해 했었습니다. 자, 안종건 대표가 이번에 4.10 총선에 계양을 후보로, 무소속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안종건 대표는 깨끗하게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에게 양보를 했었죠. 자, 지금 현재 안종건 대표 이번 4.10 부정선거 본격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까지 진행한 부정선거 집회는 버려라. 안종건이 뒤집는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안종건의 아빠 찬스, 세자 취업, 선관위 해체, 4만 명 대작전.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안종건 대표의 캐치프레이즈, 이것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빠 찬스, 세자 특혜,
선관위 특검 일시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삼각지역 11번 출구 삼각지 지구대 앞. 자, 후원계좌 486-1948-0815 기업은행 GZSS 벨라도. 자,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종건이 지금 기획 중인 게 나중에 4만 명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여의도 가서 4시부터 8시까지 야간 집회로 선관위 아빠 찬스, 세자 취업, 특검 하라는, 또 특검 하도록 기사 못 쓰고는 못 베기게 레이저 쇼를 해버릴 거라고 함. 그래서 직접 본인이 전광훈, 정유라, 강용석, 신혜식 등한테 가서 섭외를 부탁할 거고, 선관위 특검 시작하면 본인이 그 공로를 모두에게 넘길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빠 찬스, 세자 특혜, 선관위 특검으로 선관위 해체, 집회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공유하고 참여하고 후원 부탁드려요. 솔까, PS 솔까, 누구보다 선관위 박살내고 싶어 하는 건 대통령실입니다. 선관위가 그놈의 헌법기관이어서 어쩌지 못하지만 어쨌든 채용 비리로 국민적 관심이 모인 지금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이 자주 쓰던 캐치프레이즈죠. 또 아빠 찬스, 세자 특혜, 선관위 특검. 자, 제가 얼마 전에 부정선거 본격 돌입을 한 민경욱 전 의원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님,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민경욱 의원님 당시에 2020년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투본 핵심 관계자들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습니까? 저에게 15,000불, 20,000불, 30,000불 후원하겠다고 해외에서 정동찬 TV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의 그 돈을 저보다는 국투본의 민경욱 대표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저에게 후원을 해주겠다는 돈을 그쪽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님, 이번 4.10 부정선거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십시오. 자, 그냥 당시에 제가 국투본 핵심 관계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맨날 때려잡자, 부정선거 파헤치자, 맨날 이 소리나 지르고 고함만 지르고 연설만 하고 이렇게 집회하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어떤 고딩이 전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눈물 흘리게, 눈물의 감동 연설문을 낭독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20대 여성분에게 노래를 좀 만들어서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도록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이 외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제가 당시 국투본 핵심 관계자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경욱 전 의원님이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파가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약하죠.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지금은 몸이 좀 나아지면 반드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제가 안종건 대표 집회, 삼성역 집회, 여의도 집회, 당시 집회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우선 안종건 대표는 집회에 나가기 전에 상대의 적이 뭔지, 약점이 뭔지 캐치프레이즈를 딱 정하고 거기에 몰빵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18 공적조소 까까까 이거 하나에 당시에 삼성역,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못해도 10,000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당시에 2030이 와 전라도 잡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이 안정권 대표가 이 색소폰을 안 할 때였어 가지고 안 할 때였는데 연설을 막 절절하게 막 논리적으로 선동을 하고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올려 합니다. 올려 하면은 당시에 대형 스피커와 그 다음에 크레인 타고 올라갑니다. 쫙. 여러분, 그리고 이 가수들, 또 댄서들, 또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한바탕 공연도 하게 합니다. 요즘 2030이 좋아하는 이 음악들, 뭐 난리가 나죠. 난리. 그리고 연설도 노땅들은 잘 안 시킵니다. 젊은 스피커들 딱. 당시에 저도 한번 안정권 대표가 집회를 하면 최소한 3시간 이상입니다. 저도 3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오죽했으면 저도 당시에 지지자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갔을까요? 자,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이 태극기 집회나 이 광화문 집회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공연을 만들어 드릴게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만들어 달래요, 저보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면 못 만들고 있는데, 우선 이 집회에는 2030 애들이 와야 성공합니다. 2030. 그 올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안정권 대표의 특유의 엔터테인먼팅이에요. 엔터테인먼트와 그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마력, 기술적인 마력을 안정권 대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빠 찬스. 누구를 겨냥했죠? 지금 현재 우리 2030 이 MZ세대 가장 예민한 게 뭡니까? 바로 취업 아닙니까? 취업. 미치죠, 취업. 입시 비리 같은 거. 아빠 찬스, 세자 특혜, 선관위 특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선관위 이 자녀들 이 특혜, 채용 비리, 이게 이제 물고 터지면 2030이 지금 취직을 못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2030들이 가장 예민한 이 채용 비리를 딱 걸고 넘어져서 뭘 하겠다? 뭐 하겠다? 안정권 대표가 선관위 채용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부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선관위 채용비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특조위. 여기에 이제 민경욱 전 위원, 황교안 전 총리도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이제 2030들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로 2030 몇만 명이 불불불 여의도에 뭉치고 엔터테인먼트를 한바탕 놀아대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기사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2030이 모이게 되면 흥이 납니다. 흥이.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얼마 전에 안정권 대표가 첫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관위 채용 비리 특조위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을 만나겠다. 내가 온갖 육두문자를 써서 만나겠으니 또 내가 직접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만나겠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 너희 지금 김건희 특검하겠다고 하지, 최상병 특검하겠다고 하지, 선관위 채용 비리도 특검해야 하는 거 아니야? 특검하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2030이 선관위 채용 비리로 끓기 시작하고 언론이 끓기 시작하고 선관위 특검이 이제 선관위 이 채용 비리 특조위가 만들어지면서 선관위 특검까지 가면 뭐다? 그때 윤석열이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때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내리든 긴급 대권을 발동을 하든 그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안종권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에 민경욱 전 위원님께 또 국투본 회원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 이때까지 수고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 한 거 아시죠?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끝냈고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선관위를 해체시키겠습니다. 라고 딱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민경욱 전 위원도 민경욱 N 안종권 부정선거 규탄 난리 났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은 틀렸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대안은 정성산 TV에 이 안종권 연설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보수 집회에 가보면 다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 안종권 대표가 왜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안종권 대표가 왜? 쉽게 말해서 안종권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집회 스피커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회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삼각지역 집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색소폰 부르고 또 연설을 딱 하다가 이 육두문자로 한번 후려주고 또 걸그룹이 나왔습니다. 걸그룹들 춤춰주고 노래 부르고 젊은이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 났었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안종권 대표는 우리 자유보수우파 스피커로 특화된 사람입니다. 특화. 이해가 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집회 잘 하시죠.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의 그 집회에 보면 나이가 좀 많지만 이제 안종권 대표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결론. 여러분 안종권 대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은 돈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정치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월급을 주고 내가 내 돈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안종권 대표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종권 대표님 이 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밉죠? 지금 4.10 부정선거 윤석열 왜 안 나서겠습니까? 국민의힘 왜 안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배 아파서 배 아프게 낳은 우리들의 보수 대통령, 우리가 만든 보수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내 새끼 우리가 죽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진심의 목소리를 할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지금 후두에 혹이 생겼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근데 수술을 받으면 6주가 필요하대요. 근데 약을 먹으면 괜찮대요. 저도 지금 여러분 초인간적인 힘으로 견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초인간적인 힘으로 저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원이셨기 때문에 정말 고가의 약을 먹고 있어요. 아주 고가의 약. 그런 약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의 불굴의 투사이며 집회왕이며 2030을 진심으로 불러일으키고 이 투쟁으로 역동적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안종권 대표님,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